주상복합은 지어진 지 10년 정도 지나면 못 오르거나 무조건 내리던데 아서포도 같은 전철을 밟을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서포는 애초에 처음 지을 때부터 100년 주택 이런 거 되게 강조했고, 그리고 대체재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단순 계산해서 거의 바로 옆에 있는 갤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아서포 팔린 게. 근데 이분들도 바보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삼표부지가 물론 이제 주변에 뭐 막혀 있는 것도 없고 뻥 뚫려 있고 오히려 개방감 되게 좋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주거지 입지로서 삼표부지가 물론 뷰가 뻥 뚫려 있다고 해서 이제 아서포보다 더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서울숲을 큰 길을 하나 건너서 와야 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삼표부지가 이제 들어오면은 아서포나 이런 거 다 감안해도 성동구의 대당이 될 거다 이런 좀 기대를 하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잘 나와도. 근데 그러려면 진짜 그냥 아예 초대형으로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행사가 좀 이거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시행사들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옛날 이 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왜 이걸 모르지? 뭐 박태양도 아는 걸 왜 이 사람들은 모르지? 이건 아니고 그전엔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면적을 만약에 분양을 할 때 어떻게 자르는 게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많이 받냐, 이게 이제 개발업체 그 디벨로퍼의 숙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잘게 짜게 낸 게 돈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지금 트리마제가 예를 들면 아서포랑 입지도 비슷한데 뭔가 추이가 많이 다르게 가고 이런 게 뭐 요즘 최근에도 계속 댓글 달리는 게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근데 그거는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형 평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0평대 40평대도 아니고 이제 아예 원룸 투룸이 있어 버리니까 그게 접근이 쉬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상방이 어느 정도 막히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나는 그냥 대형 평수만 있는 그 고급주택에 살고 싶어 이런 니즈까지는 못 받아들이게 되면서 상방이 뚫리는 속도가 아서포 9원이랑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형끼리만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장점이 돼요. 똑같은 그 면적을 쪼개서 분양을 하는 건데 그냥 전용 70평 이상만 때려 넣는 거랑 뭐 30평대도 있고 50평대도 있고 60평대도 있고 막 이런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 대형 시행사들이 이제 컸던 당시, 그때 당시에는 논리가 약간 안 팔릴 것 같은 이런 저층 같은 데는 여기 누가 이 대형 이거를 비싼 돈 두고 들어가겠어. 약간 좀 잘라가지고 좀 소형을 만들어야 좀 가볍게 팔리지 않을까? 안 팔리면 어떡해?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 그냥 대형 만들면 돼요. 가격 차등화를 하면 되지. 그걸 왜 쪼개냐고. 그 억지로 막 반을 쪼개고 이런 거는 진짜 옛날이에요, 옛날. 그거는. 나이는 아서포 인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압구정 재건축되면 시들할 거란 말이 있어요. 그때 사야 할지. 박태양 TV 애청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로는 사실 압구정이 제일 좋다는 거 그냥 부동이에요. 그거를 부정할 생각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방금도 얘기했잖아. 예를 들면 소형 평수나 뭐 천장고나 주차 대수나 이런 고급화를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입지가 최강이어도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인원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소형 평수 넣고 그러면은 일단 그럼 못 이겨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를 좀 알아야 돼.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일반적인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최고죠. 뭐 3층세대 대단지 아파트 좋아하지. 근데 이거 사실 맨날 했던 얘기인데 한 번만 더 좀 반복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아예 그 상방을 뚫어주는 그 시장 있잖아요. 예를 들면 150억이니 뭐 200억이니 300억이니 이런 시장은 좀 특수 시장이잖아요.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슈퍼스타라든지 젊은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한 이 세 개 케이스 있죠.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젊은 투자자들은 괜찮아. 젊은 투자자들은 괜찮은데 첫 번째 유명 기업인, 두 번째 슈퍼스타,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이런 데 살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슈퍼 연예인인데 그냥 주차장 뭐 갈 때마다 사람 마주치고 뭐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마주치고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 잘 보고 있어 해도 우리가 항상 이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던 건데, 근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려가지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압구정이 물론 입지 최강이고 최고의 아파트가 될 건 맞아요. 근데 이 고급 주택 시장, 이 나이는 아서포까지 뚫어버리냐, 이거는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지어지냐에 따라 다르다.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영상 보면서 제가 미래 입주할 집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고급주택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이제 방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에테르노 청담이나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케이스만 봐도 이거 사실 대중적으로 알아봐주는 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시장 가격에 영향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유엔사 부지도 입지는 라인원보다 좋은데 평형대 구성이 아쉽죠. 솔직히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저 관계자들이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막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막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엔사 부지가 지금 이제 상품이 두 개예요. 분양 상품이 이제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지금 뭐 15평에서 뭐 전용 25평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700세대 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전용 면적 40평에서 70평 정도, 요게 그 입지에 이제 베스트다. 그리고 오히려 아파트를 살려준다고, 이거 수요가 겹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왜 그거를 그렇게 소형으로 만들었냐면 아파트가 어중간하게 작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시장에서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분양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한 전용 면적 기준으로 50평대, 60평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면적이면 어느 정도냐면 아서포 62평, 나인은 75평 정도, 좀 작은 거예요. 약간 사실 전용 74평도 별로 안 크다 그래요. 솔직히 시장에서는 수요층들이. 그 실제로 저도 이게 좀 미친놈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전용 74평도 계속 보다 보면은 한눈에 들어와 그냥. 근데 그 이상 가면 취득세 중과되니까 아주 특수한 수요가 아니고는 그 중과되는 시장까지는 안 가고, 대부분은 이 74평 요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아예 전용 52, 62 이런 걸 만들어 버리니까. 전용 면적, 실평수가 아니라. 아파트는 전용 면적보다 실평수가 더 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한 게, 오피스텔은 40평에서 70평, 근데 아파트는 이제 한 70평 이상으로 그냥 뽑으면은 베스트인데 안 겹쳐요. 그 얘랑도. 근데 여기 또 11건설이라고 하는 그 유엔사 부지 시행사가 좀 이제 오래된 거죠. 결정권자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연배도 있고 막 이런 회사를 볼 수 있어요. 그 영한 회사가 아니라, 영한 회사는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루시아니, 아스터니 이런 데가 영해가지고 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잘게 쪼개야 매출이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볼륨이 커지면 분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소형평수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트리마제가 꼭 나쁘다거나 그 소형평수 때문에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애초에 소형평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못 나와요 솔직히.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형으로 과감하게 가도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받고 싶은 가격이 평당 2억 정도잖아요. 오피스 기준으로 전용 평당. 그러면 야 40평에서 70평이면 80억에서 140억인데 이거 되겠냐고. 물론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17평짜리 34억에 파는 것보단 난이도가 훨씬 낮고 상품적으로도 나중에 상승 가치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물리적으로는 바꿀 수도 있고, 정말로 후회 안 해요. 진짜 정말로 후회 안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저도 100%라 그러면 미친놈이고 거의 진짜 90% 이상이에요. 이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확률, 그리고 시행사 이거 잘했다 이럴 확률 거의 90% 이상이다 제가 볼 때. 더일 85평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가치랑 가격이랑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부동산은 그 텀이 더 길어요. 다른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좋은 접근이 맞거든요. 근데 이 평형으로 보면은 이제 85평이랑 91평이랑 6평 차이 나는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가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이런 이제 엄청나게 비싼 집을 사러 다니시는 수요층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91, 100평 이 펜트동과 이 85평가의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남더일 자체가 좋다 이런 분들도 물론 있는데, 젊은 분들 중에는 한남더일은 난 91평 100평만 봐 이런 분들이 사실 적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나인원은 전체 다 보고. 근데 그 명분은 뭐냐면 천장고예요. 이게 천장고가 높아요. 91, 100은 좀 차별화해놨어. 근데 천장고가 진짜 중요한 게, 고급 주택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다음 집을 사줄 사람도 부자야 어차피.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면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구조라든지 그거를 만약에 주상복합인데 내부 구조가 뭐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중요하지 않지. 몇 억만 들어도 다 바꾸는데, 이 정도 100억 넘는 공동주택에서 그 몇 억의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돈이 많은 개인이 와도 못 바꾸는 거, 그게 천장고고 주차 대수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꿔? 재벌이 와도 못 바꾸지. 나 혼자서는 주민 동의 다 받아야 되니까. 그게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인데. 그래서 나인원도 75평이랑 89평이랑 사실은 차등을 좀 둬야 돼요. 애초에 상품 만들 때부터 그렇게 좀 차등을 둔 거 없고, 그게 뭐냐면 75평은 최고 천장고가 2.62m예요 근데 89평은 2.8m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차이가 나. 2.8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아서포 천장고 높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잖아요, 일반인들도. 그게 2.9예요. 그러니까 저층만 3.3m고 아서포 그 천장고 높다고 야 역시 아서포는 뭐 개방감이 좋다. 그게 2.9인데 나인원 89가 2.8이란 말이에요. 2.8. 근데 우리는 나인원이 워낙에 이제 뷰트카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천장고 같은 게 강조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부 영상 같은 거 볼 때 그런 걸 인식을 못 했던 건데, 근데 들어갔을 때 느낌 자체가 달라요. 저급으로 갈수록 천장고 낮아지고 이제 공간 좁아지고 주차 대수 불편해지고 이런 건데, 그럼 반대로 고급으로 가면 뭐가 좋아져야 되냐? 천장고가 높아져야 돼요. 이거 내가 진짜 바꿀 수 없는 거. 주차 대수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근데 나인원은 전반적으로 주차 대수가 좋으니까 거의 유일하게 차별화가 되는 게 이거예요. 평형별로 차별화가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위에 그거 뭐 10cm 20cm 높은 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제가 말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오히려 들어가실 때 옆에 뭐 도장이 예쁘고 도배가 돼 있고 이거가 중요하지 않은 거고, 천장고 주차대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앞으로 하이엔드급은 4m 이상 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m요? 4m가 나오려면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비싼 분양가가 나왔을 때 야씨 뭐 눈탱이 치는 거다 이거 뭐 사기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시행사도 4m로 뽑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넣을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자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3자로 봐도 그 단지 망해요. 어차피 뭐 눈탱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할 텐데 당연히 분양가 올라가겠죠. 이거 4m면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 우리 에테로노노 청담에 3m잖아요. 그러면은 20층짜리 건물이라고 할 때 1m를 높이면 세대수가 10세대가 빠져요. 10세대가 빠져. 그러니까 30세대 만들 수 있는 걸 20세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10세대가 빠지면 그게 분양가에 녹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0억도 비싸다 그러는데 그냥 일반 세대 출발이 250억이 돼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순 계산해도. 아니 그 이상이지. 그러면 뭐 보나 마나 회의적인 사람들 막 와가지고 입에 더필리칠상 이거 무산됐다는 기사 보고도 뭐 신나가지고 뭐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막 무산됐다는데 뭐냐고 뭐 그전에 잘 된다더니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높으면 좋은 거 아는데 공급업자도 다 아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요거를 어디까지 지금 이 한국의 고급주택 수요층들이 받아들이냐. 예를 들면 내가 천장고 1m 올려줄 테니까 분양가 그럼 70억 올라가는 거 너 감안할래?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4m는 패스, 3m 정도에 맞추고 주차 대수 뭐 많은 게 좋대. 그러면은 주차 대수 7곳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땅 3개층 덮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사비 300억 더 올라가는데 너네 그 녹아 드는 거 감수할래? 제가 봐도 안 돼. 그러니까 주차 대수 그냥 4대 5대 정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최상의 상품성을 만들려고 타협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더피크도산도 무산될 수 있다는데 진행하나요? 더피크도산이 사실 설계가 너무 난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시공사도 정해졌고 인허가도 났고 설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림 다 나왔어. 너가 이제 돈만 넣어주면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돈 얼마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시공사 문제가 또 저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가 좀,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회의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디아드 같은 데는 무산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착공을 했고 이미 건물이 올라갔잖아요. 건물이 지어지면 일단 여기 담보력이 올라가요. 특히 지금 같은 시국에 시공사도 어렵고 뭐 건자재 가격도 어렵고 이런데 이미 건물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막 착공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내년 4월에 준공하고 이 정도기 때문에 일단 건물만 지어지면은 담보력이 확 올라가서 이제 뭔가 상황이 괜찮아요. 근데 땅만 있는 채로 분양은 됐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상황 되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피크도산은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수요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거에서 조금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거야 진짜. 아싸리 그냥 수요가 없어서 상품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안 팔려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시장 잘못 판단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디벨로퍼는 미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들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지 물론. 이거 굳이 리스크 지면서까지 맡아가지고, 단지가 솔직히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3000세대 대단지 맞는 게 돈이 더 되죠. 고청담 르엘 청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원베일리급이거나 그 이상이지 않을까? 이거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데 요즘은 반포가 너무 가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요즘은. 제 생각에 청담 르엘은 진짜 그 상품성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만 아니면 지금 원베일리 정도는 당연히 될 거고 그 이상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전국 대장 될 수도 있다. 포제스 한강은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포제스 한강은 30평대랑 50평 언저리 요 애들은 정말로 이제 솔드아웃 된 지 좀 됐고 87평, 90평 요런 애들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데, 요 대형 애들을 팔려고 그 광고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막 분양률이 엄청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오히려 저는 34평 44억보다 87평 87억 이런 게
그러니까 전용 74평짜리, 그러니까 나인원 89평이랑 면적 똑같은 거예요. 에테로는 100평이랑 면적 똑같은 거고 전용 면적. 얘네들이 평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 포드에서 처음 분양할 당시보다 가격 메리트가 너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대형은 오히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고 소형이 34평 44억짜리는 솔직히 입주 때도 난 가격이 올랐을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난린데도. 분양은 34평이 오히려 조기 안판했고 대형만 남아있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푸제스 한강은.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는 대형이 훨씬 더 있다, 의외로. 아무튼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다음에 라방에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조만간 머지 않아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